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4월, 박서연 씨는 탈북한 지 10년 만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됐다. 호를 단신으로 탈북해 결혼식마저 가족 없이 홀로 치르는 서연 씨. 누가 제일 생각나요? 당연히 엄마죠. 조금 전에 고향 언니가 이제 북한에서 오신 언니가 이렇게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저희가 비디오를 남기면서 언니한테 이제 좋은 이야기 해달라고 했더니 언니가 이렇게 생각을 하더니 눈시울을 막 붉히시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제가 시작하기 전인데 저도 또 막 눈물이 나가지고 언니 나가 도움이 안 된다고 많이 생각이 나네요. 신부는 양아버지의 손을 잡고 입장했다. 서연 씨와 백년 가약을 맺은 이도 탈북자다. 신랑 김영일 씨는 온 가족이 함께 북한을 탈출해 한국 땅에 정착했다. 결혼을 축하해주는 이들 중에 서연 씨 가족이나 친지는 아무도 없다. 부모의 빈자리를 비롯해 하객으로 와준 이들은 모두 한국에 와서 알게 된 사람들이다. 가장 기쁜 날, 가장 이쁘게 꾸민 얼굴을 가려야 하는 것도 그게 두고 온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다.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시간. 신부 옆에 빈자리는 이번에도 가족 대신 지인들로 채워졌다. 그날 오후, 서연 씨는 신혼여행 대신 시댁에 와서 꿈에도 그리던 북한의 가족들과 직접 통화를 했다.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형부 저예요. 형부 고마워요. 울었어요. 내가 오니까 다른 사람들도 울고 마지막에 사진 찍는다 그럴 때 이제 신부 쪽 가족들 다 나오라고 하는데 한 명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슬픈지. 감사드립니다. 저희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장모님한테 좀 인사 못 드려가지고 좀 말씀 좀 잘해주시면 인사 드린다고. 안부를 들을수록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친다. 예,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엄마 부모님의 그 사진하고 동영상을 받아봤어요. 그랬는데 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엄마가 너무 늙은 거예요. 여기 앞머리도 좀 많이 빠지셔서 좀 숭숭숭숭 하시고 주름이 잘 하시고 뭐니 해도 이렇게 막 검버섯이시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얼굴에 많은 거예요. 그걸 이제 보는 그 TV에다 연결을 해서 메모리를 해서 봤는데 제가 이렇게 TV를 붙잡고 울었었어요. 이렇게 만지면서. 마음이 미어지더라고요. 나만 그런 게 아닐 테니까. 서연 씨가 어머니를 볼 수 있는 날은 통일이 되는 그날일 것이다. 서연 씨처럼 북한 주민들도 통일을 원할까? KBS는 사상 최초로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도했다. 주민들의 생각을 제대로 알아야 민심도 얻을 수 있고 대북 정책을 둘러싼 갈등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를 위해 북한에서 살다 온 이탈 주민들과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수차례 자문을 받았다. 지금까지 그 북한 주민들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별로 뭐 알 수도 없고 또 별로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 없이 그냥 그 자기의 가치관이나 판단에 근거해서 이제 대북 정책들을 이렇게 그 펼쳐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시행착오를 자꾸 겪게 되는 그런 근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KBS의 이번 북한 주민들의 통일의식 조사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신의주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중국 단둥시. 북한 주민들이 돈을 벌기 위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다. 취재팀은 이곳에서 여권을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방식은 1대1로 만나 심층 면접을 하거나 북한 현지와 전화 인터뷰를 했다.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의 전 과정을 녹화 또는 녹음했다. 이렇게 해서 2011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에 걸쳐 모두 102명을 조사했다. 인터뷰 시간만 200시간에 달했다. 본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북한 주민들의 육성은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것이다. 취재팀은 본격적인 통일의식 조사에 앞서 북한 주민들이 남쪽의 실상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가 궁금했다. 그냥 거기는 처음에 잘 살지 않습니까? 저런 백성들이 잘 살고 모든 게 다 풍부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좀 뭐 비료도 뭐 들여놓은 거 보니까 비료도 뿌려봤어요 한국식. 근데 뭐 한국 쌀은 아직도 보지 못했어요. 뭐 없으면. 보니까 한국이 잘 살아서 그런 거 없더라고 내 거기에도. 뭐 비료도 한국에서 직접 뭐 마대들 보니까 마대도 저번치 마대는 한 번에 치우래고 이런데 한국 지금 마대도 다 저더라고 근데. 북한 주민들이 한국 소식을 접하는 주요 창구는 한류였다. 한국의 TV 방송을 직접 보기도 하고 중국을 통해 드라마나 영화, 음악이 대거 들어가고 있었다. 한국을 알아가면서 북한 주민들이 느끼는 문화적 이질감도 커가고 있다. 바람 불어 좋은 날 뭐 당해야 웃어라 수상한 삼형제 뭐 많이 봤어요. 예. 그거 하는 때만 계속 많이 봅니다. 한국 드라마, 영화. 난 제일 내가 감명 깊게 보고 인상에 남은 게 천국의 계단이었댔으니까요. 그 영화 보면 울기도 많이 울고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야, 우리는 왜 같은 한 강토에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살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요. 드라마를 보면서 그 한국 시민들이 그 생활 유편을 보면서 그런 사회가 정말 할 수 없는가 하는 걸 난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떤 집에 가면 정말이 자기가 하루하루 출근하면 옷을 입는 것도 구두요, 신발이요, 이 옴방에 다 차도록 다 넘치는 방도 집도 얼마나 좀 희한하게 멋질 정도로 별장처럼 이렇게 지어놓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국에서 데모하는 거 있잖아요. 시위하는 거. 뭐 체류탄을 쏘고 뭐 하면서 대학생들 하는 걸 뜨문이 TV에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정부를 반대해서 데모하라는 걸 보라고 내보냈는데 사람들이 보니까는 깨진 옷 입은 건 하나도 없고 옷을 아주 멋있는 전옷만 입었다는 거죠. 사랑과 연애가 노래해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만 노래가 구성되지 않아요. 남의 여자 빼들였다 살다가 이혼하고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사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남과 좋아하고 그래서 무슨 전체를 그렇게 그거 위해 사는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건 좀 우리가 흔히 한국 보고 남 사람 내놔라 하지 않습니까? 왜 남 사람 내놔라 하겠습니까? 미국이 지배하고 다른 나라에서 다 나와서 이게 서로 이렇게 혼혈인으로 살고 여기가 다 혼잡이 되지 않았습니까? 응? 우리 북조선 하나가 탄핵민족 같습니까? 방송 사상 최초로 실시한
북한 주민 설문조사. 그 주요 내용은 북한 주민들이 통일을 바라는지, 원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어떤 체제로 이루어지길 바라는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대북 정책을 펼쳐주길 바라는지 등이었다. 원활한 조사를 위해 용어도 북한말을 사용했다. 조사 결과 북한 주민들은 통일을 강하게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102명 가운데 통일을 원치 않는다는 사람은 없었다. 그래요. 이 높은 것부터 잘 사는 사람들은 통일하려고 생각 안 하고 일반인이라든지 하층 농민 같은 것들은 빨리 통일했으면 하고 빨리 하고 중앙당 간부 같은 거 돈 많은 사람들은 안주가 전쟁 겪고 그렇게 통일하고 봐요. 하지만 일반 기층들이 못 사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빨리 했으면 하죠. 통일을 원하는 이유로는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5명으로 가장 많았고,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43명이었다. 우리가 지금 서로 통일되지 못하고 뭐다 살지 못하니까 우선 국방적인 힘을 많이 넣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살아도 통일을 원하니까 우리 국방이라 힘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 힘을 넣으니까 그만큼 경제가 좀 딸린다 저린다. 통일이 되면 내방도 보라고 또 북나라하고 돼서 가족 친척들이 서로 만나기도 이루어지고 북이 통일 국가로서 발전도 빠르고 세계 원화를 짝지지 않게 그 강대한 나라로 일어설 수 있다는 이런 난 자존심을 가지고 있거든. 이런 내용으로 해서 난 통일을 상당히 바란다고 내가 말할 수 있거든. 북한 주민들은 남한이 잘 살기 때문에 통일이 되면 강대국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남한 경제에 대해 82명이 북한보다 잘 산다. 16명은 잘 살지만 빈부차가 크다고 응답했다. 난 통일되면은 남조선에 잘 살기 때문에 그저 유통도 잘 될 거고 공장도 폐기된 공장도 세워질 거고 또 길이 또 뭐 남조선에서 우리가 또 남조선에 나가서 또 볼 수도 있고 또 남조선 사람들이 여기 조선에 들어와서 또 뭐 건설도 해주고 다 하면은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대단히 발전했기 때문에 통일만 되면 무슨 어디 한국만 잘 살고 북조선은 가만히 애들이 되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렇겠지. 그러게 위선 그 나라가 좀 부해질 것 같고 이 통일만 되면 민생활이 향상되겠죠. 우리 장군님 사상은 뭐이나 우리가 허리띠를 잘라매고 사탕 하나를 못 먹어도 총알을 미셔야 되겠다. 이거다 말입니다. 모든 걸 군수품 이런 데 많이 투자한단 말입니다. 우리 남선은 경제가 발전했고 우리나라는 국방은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남선 경제우회라 우리나라 북선 땅 관련하면 강성대국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통일이 되면 잘 살 것이라는 기대감은 지금의 북한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2011년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북한의 실상을 들여다보기 위해 압록강을 거슬러 올라가 봤다. 북한의 대표적인 화학공업지대인 평안북도 삭주군 총수. 최근 들어 연기나는 공장들이 제법 많아졌다. 여기 쭉 올라가다가 시리 그 총수 쪽에도 거기 그 총알 만드는 공장이 있고 삭주군에도 거기 수류탄도 만드는 화학 공장도 있고 뭐 시멘트 공장도 있고 돌아가는 실태가 지금 조금씩 생산합니다. 옛날보다 좀 좋아지네. 옛날보다 조금씩 생산합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어느 해보다 식량 사정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지난 8월에 촬영된 삭주군의 모습이다.
수확철이 지났지만 옥수수들이 아직도 덜 자란 모습이다. 게다가 북한은 지난 여름 큰 수해를 입었다. 황해도를 비롯해 북한의 주요 평야지대에 많은 피해를 입어 내년엔 식량난이 더욱 심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세계식량계획에서 지난 8월 해주 지역을 촬영한 영상이다. 곳곳에 무너진 집과 침수된 논이 눈에 띈다. 식량 배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영양실조는 북한에서 흔한 질병이 됐다. 유엔에서는 5세 이하 북한 어린이 중 3분의 1 이상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앙상하게 마른 몸에 피부병까지 얻은 아이들. 어린이들에게조차 영양 공급을 못하는 게 현재 북한의 경제 현실이다. 여가지도 가다가 나오자 새서 좀 울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아니 요즘 걔가 옷을 다 입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야, 내가 북한에 우리 아이들이 중국 땅에 애완용 개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다 가졌어요. 정말 눈물 납니다. 내가 이거 보니까 내가 올 때에도 사람들이 굶어도 죽은 거 내가 보고도 왔습니다. 고난의 행군 때보다는 지금 상태에서 그저 비슷합니다. 굶는 사람들이 대다수니까 죽도 먹기 힘들어하고 지금 여름철이니까 풀 4월 달에 4월 요거 새싹 떠들 때부터 낮은 산에서부터 높은 산까지 층층에 산에 가면은 나물 두드려 가면 사람이 더 많지 풀이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다 전쟁이 터지든지 뭐 통일이 열리든지 개혁이 되든지 이 중국에 우리 다 열어놓든지 그래서라도 잘 삶은 척 한다고 강력하게 큰 먹은 척 한다고 그러고 사태에 해놨을 더해요. 식량 부족은 군인들도 예외는 아니다. 군대에서 배급이 형편없다 보니 영양실조나 병에 걸린 이들이 많다. 직접 물고기를 잡아 끼니를 때우는 건 흔한 풍경이다. 지난 4월 신의주에서 촬영된 북한 군인들의 입영 모습이다. 군 복무 기간이 10년이다 보니 이별의 회한도 크다. 게다가 군인들의 식량 사정이 좋지 않아 군 복무를 피하려는 풍조가 커지고 있다. 우리 비스타에 지금 계속으로 나간대 군대를 육전에 나가지고 평양 육전에 가가지고 알수대 뭐 한송을 하는데 너무 딴다 울고 새끼 뛰는 부모의 심정에 고소 파도같이 밀렸던 나까지 갔다면 뭐 용시야 뭐 용초라 잘 따라 앓지 말고 부사 공부 잘하고 오라 저국은 너를 언제든지 잊지 않은 다음에 뚱 기차가 이렇게 타고 뚱 하니까 그다음에 그 새끼 죽였구나 새끼 안 죽였구나. 나도 아들 둘인데 체력이 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군대를 한 4번 군대를 뽑혔단 말이에요. 근데 군대 나가서 웬만해서 먹지 못하고 영양실조 걸려서 병들어 오고 나와서 죽는 거 많이 내가 봤기 때문에 난 내 아이들 체력을 봐서 내보내기 싫더라고. 해서 조금 돈 좀 조금 주고 이러면서 군대가 안 내보냈단 말이에요. 걱정돼서. 근데 단회 동창들 군대 나간 것들 그런 것들 죽었다고 편지하고 병신돼서 이거 교대 걸려서 왔다는 거 보면 아이고 내가 돈 주라다 안 내보내기 잘했구나. 군대들도 우리 있는데 가서 뭘 좀 달라 이렇게 나하고 가까운 군대도 있단 말이야. 감자 율을 가지고 하루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10세 먹었다면 저녁에 5세 가서 내리곤 기대면 꽃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도적질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군대들이 많으니까 그걸 보이는 지도원들이 딱 봉쇄해가지고 자라 훈련을 못 시키니까 자라 해가지고 잔데 잡니까 그거 배고픈데 뭘 내
나와가지고 도둑질하다가 불 켜서 배 맞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새벽에 4시에 뚱뚱 들어서 누구야? 그러니까 여기가 누구네 집 맞습니까? 그래서 맞는데 어디서 왔어요? 양덕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양덕에서 어떻게 왔죠? 그러니까 아들인지 모르고 문 열고 나가니까 야 나니 처음 보니까니 6년 실조가 걸려서 눈도 제대로 못해. 이게 무슨 막대기가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살이 하나도 없고 뼈에 지금 가죽을 씌워갖고 왔죠. 살 없이 1m 78에 30kg에 들어왔으니까 생각해보세요. 30kg에. 북한의 건국기념일인 9월 9일. 올해 구구절에는 이례적으로 군사 퍼레이드를 성대하게 열었다. 참가자들은 동원한 수령으로 천세만세 높이 모시도록 해주신 경의하는 김정일 동지를 우러러 이 자리에 김정일은 김정은과 함께 사열해 군권 장악을 지지해 주었다.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으로 이어진 북한의 3대 세습. 식량 위기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3대 세습에 대해 북한 주민들의 여론은 엇갈렸다. 필용님의 업적은퇴는 누가 이어야 되나. 이렇게 볼 때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조국을 용도에 나가시는 게 당연하겠지요. 근데 장군님 대해서 또 통일을 아직까지 이룩하지 못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는 누구한테 넘겨주겠나. 장군님의 후계자분한테 넘겨주는 건 저는 그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21살 같은 사람이 뭐 대가리 치나가지고 뭐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 말로는 뭐 김정일 장군도 뭐 인민군대 무슨 방문하면 뭐 지리바고 뭐 찬밥 먹는다 그러는데 뭐 말이 뭐 찬밥 먹는 사람이 이렇게 배 나오겠어요? 뭐 솔직히 젊은이가 배 나오지. 다 이렇게 서울에도 진짜 3대 장군은 배 쏘는 게 된다 하는 말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철없는 게 올라가서 이거 조선한 나라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이건 무슨 3대 세습이다. 이제 계속되면 뭐 4대 5대도 계속 이어질 거 아니냐. 이거 쭉 생각하면 아니 우리가 무슨 봉건국가 미조 왕권 500년의 역사가 흘렀는데 그처럼 니 씨가 계속 하는 것처럼 이제 김 씨가 계속 해야 되겠냐. 이게 무슨 일이 정치하는 판이 아니지. 혼자서 다 해먹고 말이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희천 정밀기계 공장을 현재 지도하셨습니다. 북한은 1990년대 후반부터 김일성 탄생 100년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다고 공언했다.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는 것. 평양의 10만 세대 주택 건설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구호와 달리 실현이 어렵자 최근 북한은 말을 바꾸었다. 강성대국의 대문은 국가가 아니라 모두가 열어야 한다는 것. 북한 주민들은 강성대국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말로만 강성대국이지 뭐. 지금은 평양에서 10만 세 건설하는 것도 뭐 자재없어서 해야 하는데 뭐 오래 안 하고 진짜 되는 건데 자재없어도 뭐 하지도 못한대요 지금. 근데 뭐 강성대국을 어떻게 하겠어 그것도. 한국에는 4일 정도 내니까 강성대국은 승포가 되는데 승포가 안 쓰거든요. 강성대국 그래서 청정들의 뭐 상품당 좀 풀어놓고 딸랑 한 달에 한 번 줘야죠. 내년에 강성대국이 오면은 지금부터 풀려야 되는데 지금부터 풀리지 못한다는 거지. 지금도 이 정도인데 이제 몇 달 안 있으면 이쪽은 12년인데 오케이 강성대국 때 갔나. 또 길지 않으면 벼락같이 통일되든지 아니면은 뭐 오케이 하늘에서 뭘 오케이 내리치든 하면은 된다. 근데 그 전에는 뭐 풀리지 않은 이상 안 된다고. 자력병선만은 잡히기다. 이 구호가 왜 나왔으며 다른 데 혼자도 없으니까 이 구호가 왜 있으며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이 구호가 왜 있습니까? 이러면 강성대국 문이 열리면 뭐 그 문 터놓을 사람이 대체 몇이냐. 난 뭐 강성대국 바라지 않습니다.
자리 정신만 살리라. 내가 잘 살면 난 강성동이 됐다. 북한 당국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통일이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을까? 통일 예상 시기에 대해서는 제각각이었다. 아예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46명으로 가장 많고 10년 이내에 가능하다는 사람은 27명, 30년 이내는 23명이었다. 79년도에 박정희가 죽었을 때 우리는 돈을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학교 때인데 그때 많이 떠들었다고 우리들 가슴이 막 설레면 그때 그랬는데 그때까지도 아이 됐으니까 가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시련님 살아계실 때는 진짜 통일될 뻔하고 안 되지 않았습니까? 돌아가신다면. 그러니까 이젠 더 힘들다. 그래도 시련님 살아계실 때 통일해야 되는데 더 힘들다 하는 생각이. 통일 그 자체가 우리 장군님이 통솔하는 통일이 돼야지 통일이 되지, 그렇지 못하면 통일 절대로 되기가 힘들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제 남조선에 선 사람 보면 대통령 이거 무슨지 몇 년에 한 번씩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조선은 대대로의 뭐 성명은 뭐 대대로 가서 계속 가야 한다면서 그 대가 계속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하려면은 우선 그 정치가 달라져야 되는데 조선에서 정치가 바뀌기 전에는 안 돼. 내 생각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건국 이후 지금까지 북한에게 통일은 국가의 최대 이데올로기였다. 북한 정권은 통일을 최고 목표로 정하고 권력 세습도 핵무기 개발도 통일을 위해서라고 홍보해왔다. 주민들의 통일 열망이 높은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은 어떤 형태로 통일되기를 원할까? 과거 김일성이 제안한 연방제 통일론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았다. 위대한 수령님 생전 시기 자주적인 통일 그 방침으로서 어떤 방침이 한번 나왔댔나? 현존 제도, 남조선 제도도 그냥 그대로 두자, 북조선 제도도 그냥 그대로 두자. 남북조선 인민들이 다 같이 투표해서 연방국가를 형성하자. 한국은 우리보다 월등하게 잘 살고 우리는 경제가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머리 숙이 갔나? 일단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두 제도를 그냥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하고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대로 정말 고려연방 무수공화국 한나 위에다 만들어 놓고 두 제도를 그냥 놔두면서 서로 남북이 교류하면서 사는 게 이게 우리 필수 과제 아니겠나? 양정부장은 지금 뭐야? 북한의 사회주의가 상당히 약화되었음에도 주민들은 사회주의에 대해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이는 사회주의의 우수성과 함께 자본주의 폐해만을 어릴 적부터 교육받아온 결과다. 평등에 대한 가치를 높게 사는 북한 주민들의 생각은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났다. 통일이 어떤 체제로 이루어지길 바라느냐는 질문에 59명이 사회주의를, 41명이 중국식 일국양제를 꼽았다. 우리 어릴 때 정말 학교에 무상으로 공부하고 병원에 가도 정말 돈 입전 한 푼 안 내고 무료 무상 그렇게 받으면서 내가 학교 졸업해서 시집 갈 때까지는 정말 생활이 좋았어요. 정말 이 사이즈만 아니면 이렇게 못 산다는 걸로 이렇게 생각 많이 했어요. 흔히 사람들이라는 건 공산주의가 좋다 하잖아요. 공산주의로 될 것을 바라죠, 그죠? 뭐 우리 북조선에도 공산주의가 왔다 갔다곤 하지만 모르겠어요. 뭐 제가 어렸을 때 왔다 갔다는데 진짜 뭐 공산주의가 왔댔는지 공산주의 어떤 건지는 뭐 다 모든 게 무상이라고는 했는데 살기 좋지요. 안정되고
마음 편하게 그래도 사람들이 안정되게 생각하는 게 좋지요. 자본주의라는 게 동물한테 있나요? 우리 인민들이 다 자유롭고 자유롭게 사는 세상, 누구의 오각이 없이 사람이 그러니까 마음이 우러나와서 정말 자유스럽게 노동도 하고 정말 자유스러운 생활을 누리고 싶단 말입니다. 경제롭지 말고 그렇게 하고 자기 능력과 자기 그 기술을 발휘해서 살고 싶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더 자유롭게 생활하면서도 사회주의가 지켜지는 사회. 북한 주민들이 꿈꾸는 통일 한반도의 모델이다. 우리의 통일 의식과 가장 차이가 나는 대목이기도 하다. 북한 주민들의 사회주의에 대한 지지가 높은 까닭은 무엇일까? 사회주의가 제대로 작동했던 그런 사회에 대한 그 향수가 있는 것이 어쩌면 좀 당연한 일인 것 같고요. 이분들은 이제 자본주의 사회를 경험을 해보지 않고 그 말로만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그 경험하는 그런 어떤 부분적인 그런 그 시장에서의 어려운 상황들이 훨씬 증폭된 형태가 아마 자본주의 사회가 아닐까 이런 상상들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 경쟁과 뭐 착취가 그 굉장히 지배하는 그런 사회로 자본주의를 상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신들의 어떤 대안으로 이런 자본주의 사회를 설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로 통일된다고 하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이런 그 두려움이 깔려 있는 것이죠.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이제 북한의 그 일반 주민들이나 또는 뭐 보통의 그 엘리트들의 삶을 향상시키면 향상시키지 더 어떤 그 고통을 주거나 또는 어떤 근본적인 어떤 피해를 준다, 이런 인식이 들지 않도록 그런 것을 있는 그대로 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이죠. 북한 주민들은 통일의 동반자인 남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남한이 이룬 경제적 성과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이 점을 부러워했다. 통제가 없고 자유스럽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남한의 국가 정체성에 대해서는 전혀 다르게 평가했다. 남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38명이 형제국가라고 한 반면 가장 많은 61명이 미국의 식민지라고 답했다. 저 미국 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분열의 고통을 겪나. 우리 조선민족이 하나 같은 다 목소리일 겁니다. 아무 우리 자주적인 우리 군대가 지키는데 남조선에서는 아직도 미국이 지켜주는 거나 같지요. 그러니까 남조선 사람들은 식민지로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옛날부터 경제적 이성이 정치적 이성이란 말이에요. 경제가 약하면 정치도 깔리게 돼 있다고. 근데 한국 경제가 지금 이제 올라섰으니까 미국도 이제 그냥 노년도 좀 살아 뭐 이 정도로 이제 대장증이 나올 정도로 한국 경제가 올라섰으니까. 근데 좀 보니까 그 서울 장마당에서 그 미국인들 경찰들이 체포해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혼해 가더라고. 그러니까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라 여기는 생각의 기저에는 주한미군이 있다. 미군에 대한 위기의식이 큰 북한은 주민들에게 한국 전쟁 이후 미국이 철천지 원수라고 줄곧 교육시켜왔다. 최근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군이 경기도 동두천과 서울 마포구에서 여기에 미군에 의한 성범죄 사건이나 관련 시위를 과장 보도해 지속적인 선전도구로 삼고 있다. 11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남조선에 있는 무슨 이렇게 미군이 뭐 오늘 뭐 무슨 여자 학생들을 고탈했다. 남조선 시민을 뭐 어떻게 했다 하면 막 벨난단 말이에요. 남조선 국방군이 군대 배나가 뭐 어떻게까봐 미군이 거기 와 있으면서 너무 땅 갈아타고 앉아서 이 여자들 강간 고탈하고 이 가구 구잘라는 짓에 또
전까지 그 군사비까지 다 뺏어 먹는다니까 우리는 그래서 미워한다고. 응? 북한은 통치의 오랜 수단인 반미를 어릴 적부터 철저히 교육시킨다. 경제난과 식량 위기의 원인도 미국의 봉쇄 때문이라고 홍보해왔다. 북한 주민들의 미국에 대한 거부감은 이러한 세뇌 교육이 가져온 결과다. 북한은 지난 60여 년 동안 체제의 정당성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미국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므로 해서 이제 김일성 중심으로 또는 김정일 중심으로 체제를 결속시켜야 된다. 이것이 하나의 체제 정당화 논리의 기본이거든요. 미군이 남한을 점령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것에 대한 아주 강한 세뇌 교육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 내면화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북한 주민의 반미 의식은 핵 개발도 정당화시키고 있다. 한국처럼 미국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이나 원자탄이 못 들어가면은 우리 수장님께서 찾아주신 우리나라가 무슨 기분한테 못했을 것이다. 뭐 쌀고 못 입고 못 먹고 해도 우리 집만에 살지 못하기만 해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은 고라만다. 우리 사람들 부모님한테도 집에서 푸세서 무기도 뒤지지 말아야지 그 뒤지게 되면 우리나라 약국 큰 거 붙이면 우리 하니까. 이러한 북한 주민들의 의식은 국가 선호도에서도 잘 나타난다.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냐는 물음에 30명이 남한을, 67명이 중국을 꼽았다. 북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중국의 단둥세관.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장사를 하기 위해 중국을 찾는 북한 주민들로 붐비는 곳이다. 중국은 북한이 외부 세계와 통하는 가장 큰 창이자 생명의 끈이기도 하다. 북한 주민들이 중국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장 친밀한 나라가 이거 중국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가 무슨 창뿌리를 내고 있습니까? 장사할 것도 다 이거 중국에서. 실제 우리 사람인데 우리 창뿌리 딱 대고 있으니까 북한과 중국 간의 경제 협력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중국과 맞닿은 북한의 국경 지역인 황금평. 압록강 하구에 있는 황금평은 강 건너 중국 쪽에 위치한 북한 영토다. 북한과 중국은 지난 6월 이곳에서 황금평 공동개발 착공식을 화려하게 열었다. 이에 앞서 북한은 나진항도 중국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는 북한 주민들도 있었다. 자, 라선 그거 때문에 지금 무역한 거를 중국 측에 다 주지 않나. 50년 계약이 뭐야지. 이것도 이 황금평에 또 50년? 이게 빌려줘? 이게 팔아먹는 것이 무슨 다른지 뭐지 이거. 돈이 나올 때 주지? 그럼 후대들한테 뭘 주자는 거야? 그러나 북한에게 중국은 생명줄임을 부인할 수 없다. 올해 들어 북한을 찾는 중국 관광객들이 부쩍 늘어났다. 중국의 지방도시와 평양을 연결하는 항공편도 늘었고 육로를 이용한 직접 관광도 도입됐다.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한층 심화된 것이다.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 코스에는 양국의 우호 관계를 잘 보여주는 현장이 반드시 포함된다. 북한 주민들은 한국 전쟁 당시 중국이 도와줘서 그들을 지킬 수 있었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중국을 혈맹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
중국은 형제국가 인제도 있겠지만은 여기에는 우리 위대한 수령님께서 청소년 시절부터 혁명 전적 업적이 많이 깃들어있는 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두 번째로서 좋은 점은 저 연변지구 장백지구의 조선 민족들이 저국의 해방을 위해서 피를 흘려 싸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좋습니다. 결론적인 관계죠. 북한과 중국 간의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철도와 버스를 이용한 직접 관광도 생겨났다. 북한을 찾는 중국 관광객 중에는 한국 전쟁 때 참전한 노병들도 많다. 이들이 찾은 곳은 판문점. 중국군 노병들은 자신들이 피로써 지켜낸 땅이라며 각별한 감회에 젖기도 한다. 정전회의가 열렸던 장소도 관광 코스로 개방됐다. 그 앞자리 미 국동군 해군사령관에서 스토론 저희 중쟁이 안 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을 안내하는 북한군 병사에게도 중국은 가장 친근한 나라다. 눈앞에 있는 한국보다 북한 주민들은 중국을 더 가깝게 여긴다. 북한과 중국 간의 거리가 좁혀지면서 중국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한반도 통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현실적으로 먹고 살기 어렵다 보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커지면서 문화적인 의존도도 커지고 결국 사회 심리적인 의존도도 중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장기간 가게 되면 우리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남북관계와 통일로 향하는 그 경로 선택에 있어서도 중국이라는 변수를 상대 변수로 두는 게 아니라 절대적 변수로 둘 수밖에 없는 우리가 가장 우려해야 될 상황이 오리라고 봅니다. 중국과의 어떤 인식적 어떤 공동 또는 인식적 공동체라든지 또는 지금 한중 관계를 대변하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고 하는 것을 북한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는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그 공동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는 것이 결국 북한 주민들이 중국을 선호한다 하더라도 중국이 북한의 변화를 선호한다. 그러면 결국 그것이 이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촉진 요인이라고 봅니다. 통일을 위해서 남한이 어떻게 해주길 바라느냐는 질문에는 미국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대답 외에 상당수가 북한을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식량 지원에 대해서는 국제사회 통념과는 차이가 있는 의견들도 있었다. 외부 지원 식량이 군으로 들어가는 것도 당연하다는 것이다. 지금 북조선 사람들은 개죽보다도 못 먹고 삽니다. 개죽을 보면서도 항상 북조선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하는데 북조선 생각하는데 도와줘야 된다고 난 생각합니다. 인정을 받으려면 줘야지. 주면은 거죠 뭐 진짜 남조선 사람들이 우리 한민족이라구나. 한민족이니까 이렇게 도와주면은 지금 어려운 조건에서야 주는 것밖에 더 있으니까 뭐. 동생은 동생, 형이고 나에게도 좀 친한 도와줘서 고맙다 고마운 감정이 있다면 서로 이것이 남북 사이 생겨도 갈등도 서로 해소되고 서로 화해 분위기도 조성되고 북과 남 사이 어쨌든 이렇게 갈등과 대결 구조가 좀 해소될 수 있잖아요. 우리 군대들이 백성들이 자식이 아닙니까? 내 딸도 군대인데 내가 내 딸 먹으면 내가 왜 안 아픕니까? 난 내가 배고라도 우리 딸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먹었으면 좋나? 내가 이렇게 한 가지 내가 딱딱딱 필수 잠만 잠자고 혼잠자고 장애나 혼잠자고 이게 누구 탓입니까? 군애들은 요리매로 더운 옷을 이렇게 땅복절아 내고 군복 입고 나가는데 우리는 그저 스프레퍼라고 나가더라 되고 이렇게 표현이 지내는 게 군대에 있어서 그러지 그게 뭐 나쁩니까 뭐. 내 새끼들이 먹는데 뭐이 나쁩니까?
나 우리가 집에 나와서 100으로 나가는 거 걱정. 대북 지원의 형태와 방식에 있어서도 주목할 만한 얘기들이 나왔다. 일시적인 쌀 지원보다는 장기적으로 북한이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난 우리나라에 지금 당장 한국에서 쌀을 보내준다 해서 밑반 중독에 물 붓기단 말입니다. 유엔에서 그런 대표다. 백성도 손에 지간 못단 말입니다. 쌀보다도 빨리 교류가 이어져서 화해하고 물질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문이 열리지 먹을 거나 기르면 좋고 물이 절대로 안 열립니다. 지난해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을까?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들 사건의 진상을 모른 채 남한이 한 것으로 교육을 받았다. 잦은 비상훈련으로 주민들은 몹시 지쳐 있었고 반한 감정을 키워가고 있었다. 조선에 대한 공포, 전쟁 공포감을 안 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국을 좋게 안 본단 말입니다. 뭐 연평도 사건 때도 밤 12시고 뭐 특공대가 들었는데 뭐가 들어 이제 막 너무 끔찍해요. 뭐 장사가 말고도 공식경보하면 배낭을 쥐고 너무 이제 훈련을 받아서 이제 진저리가 나요. 평백성들이라는 건 먹지도 못하는데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압박, 이런 압박을 받다 나니까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쳤으니까 한국에서도 통일을 바란다면 북조선에 자꾸 악순전을 하지 말고 북조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기를 바라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 위기와 식량난, 강한 억압과 통제 속에서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마지막 남은 돌파구이자 희망은 오직 통일이다. 어떻게 표현하면 지금 우리 조선이 철야감이다. 국민박. 땅 그거 빛이 너무 철야감인데 나는 빛이 없지도 깜깜한데 좀 이렇게 이리로 가서 분명히 생각은 오겠는데 여기서 잘 가야지 가시던 물길로 힘들게 가느냐 아니면 지금 불이 빠지겠냐 벼랑이 굴러 떨어지겠냐 아스팔트 돌아굴러 걸어가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KBS가 최초로 실시한 북한 주민들의 통일의식 조사. 북한 주민들은 경제 위기에 대한 타개책으로 통일을 강하게 염원했고 통일 모델로는 사회주의를 선호했다. 남북한 주민들 간의 의식 차이가 이번 조사를 통해 확연히 드러난 것이다. 없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 또 일본이 통일에 관한 다른 꿈을 꾸는 사람들, 남북한 민심의 접점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 대해서 북한의 때 인식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을 모두 경험한 이탈 주민들을 통해서 그 해법을 모색해 보기로 했다. KBS가 조사한 바로는 북한 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이 남한 주민들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통일에 대해서 그 큰 바람을 갖고 있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같아요. 저는 그냥 통일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우리가 하루빨리 남조선 인민들을 해방시켜야 된다. 뭐 이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막연하게 통일이 목표가 뭐 헐벗고 굶주린 남조선 어린이들 구원하자 뭐 이런 게였는데 나중에 그 임수경 씨가 아마 북한에 들어오면서 한국 사회가 좀 많이 알려지고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부분도 이렇게 많이 보여지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우리가 통일하면은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맞이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랬잖아요. 경제적 관념으로 바뀌더라고요. 우선 미군이 없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
또 일본이, 중국이, 러시아가 우리 문제에 개입하지 마. 우리 문제는 우리끼리 한다. 이렇게 돼서 북한의 때 인식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면 잃을 것은 분계선이고 얻을 것은 삼천리 강토다. 나가면 이제 말씀하신 백록담도 갈 수 있고 제일 서원이 제주도 가는 게 맞아요. 북한 주민들이. 식량난에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어려워지니까 국가는 이제 힘이 없고 이러니까 통일 문제가 자기 개인 문제로 절실하게 다가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전쟁이라는 그때 전쟁이나 확 일어나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때 전쟁은 이 제도가 빨리 뒤집어지라는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탈북자들은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북한 주민들의 민심에 공감하면서 그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제대로 된 통일을 위해서는 이제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 삶들이 좀 이렇게 우리 삶들이 연결돼 있다 이런 느낌을 갖는 것, 그러니까 좀 마음의 통합들을 이루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다 통일이라고 하면 되게 거창한 거, 엄청나게 이제 큰 비용이 드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자그마한 영역에서 이탈 주민과의 그 정착, 이탈 주민들이 남한 사회의 정착부터 문제를 들여다보면 그것이 작은 통일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하는 자유로운 얘기를 북한 주민들한테 보낼 수 있는 방안, TV 채널 같은 거 하나 만들면 비용 얼마 안 들거든요. 채널 하나 만들고 좀 옛날 사육이 방송 했던 것처럼 해주면은 이렇게 진정성 있게 논의가 되고 있다는 걸 전달해주면 참 북한 주민들 인식 바꾸는데 도움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남한의 사랑 노래는 무지무지 많아요. 너무너무 많지만은 사람들이 흥얼흥얼 할 수 있는 통일 노래들이 정말 없어요. 통일 노래라 그러면 우리의 서울은 통일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노래 가사 말이라도 정말 우리는 한민족, 통일 이런 식의 노래들을 좀 많이 이렇게 좀 해서 불려지고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북한은 자기의 지금 기득권을 지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구멍이 뚫린다 싶으면 이제 또 다른 어떤 뭐 금강산처럼 이제 뭐 관광을 취소하겠다, 뭐 개성공단 다 나가라 막 이런 식으로 또 막아버릴 것 같거든요. 북을 김정일로 놓고 볼 때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진다. 근데 북을 북주민이 사는 사회라고 놓고 보면 할 일이 무진장하게 많아져. 그러면 이제 북한이 열리면 우리가 실제로 대상해야 될 건 김정일이 아닙니다. 일반 주민들이 대상해야 될 건 북주민들이거든요. 통일에 대한 염원은 간절하지만 이유와 방식에 있어 너무나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북한 주민들. 통일지향적인 남북관계를 이끌어가기 위해 우리는 앞으로 어떤 대북 정책을 펴나가야 할까? 앞으로 관계가 개선되고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우리의 입장도 북한 주민들이 듣게 되고 외국의 입장도 듣게 된다면 지금 북한 주민들이 생각하기는 그 순수한 믿음이 지금과는 좀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즉 남과 북이 정적인 상태에서의 접점 찾기보다는 서로 둘 다 미래를 향한 동적인 변화 속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한 접점은 지금은 없지만 관계 개선을 해나가고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고, 즉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정보가 왔다 갔다 하면 접점은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특히 깨끗한 생각을 하시던 분이 또 아주 순수한 생각을 하시던 주민들이 다양한 것을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 변화라는 것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 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우리가 잡기 위해서는 남한이 원하는 것이 뭐고 남한이 하는 것이 뭐라고 하는 것을 보다 더 진정성 있게 전달하고, 또 그것이 북한 주민들을 일방적으로 그 어떤 변화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교류협력도 제대로 된 틀 위에서 원칙을 잘 지켜가면서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북한에게 올바른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탈북자 박서연 씨의 신혼집. 서연 씨는 집들이 준비로 분주하다. 가족 없이 눈물의 결혼식을 치른 지 한 달. 아직 엄마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북한 음식들로 손수 상을 차린 서연 씨. 엄마에게서 물려받은 솜씨다.
너무 고맙습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얼굴 보니까. 서연 씨가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통일이 되는 것. 그녀에게 통일은 선택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이다. 가족들이 사람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디 있든 사람은 있어서. 그러니까 양쪽에 그 누가 죽기 전에 그냥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만나서 서로 이렇게 헤어져 살면서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푸념하듯이 하는 것도 좋고요. 하여튼 살아 숨쉬는 따뜻한 온기를 느껴보고 싶어요. 북한 주민들은 통일 이후 어떤 삶을 꿈꾸고 있을까? KBS는 여기에 대해서도 물었다. 필적 조회를 막기 위해 북한 주민들의 희망 편지를 대필했다. 그들에게 통일은 차마 접을 수 없는 간절한 꿈이었다.